우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은퇴해다오라는 외침, 그 안에는 어떤 공포가 자리하고 있을까요? 최근 중국 배드민턴 팬덤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안세영, 제발 좀 그만둬 달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악성 댓글로 넘기기에는 기이할 만큼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을 단순한 분노의 표출로 보지 않으려 합니다. 어쩌면 정반대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두려운 존재를 마주했을 때 비난보다 한숨을 먼저 내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중국이 어째서 패배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항복과도 같은 말을 내뱉게 된 걸까요? 해답은 명료합니다. 점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이길 방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패배는 어느 팀이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시점은 승리로 가는 길 자체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팬들은 이성적 분석이 아닌 감정적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부상만이 유일한 변수라고 말이죠. 은퇴하면 좋겠다는 말은 상대의 불행을 바라는 저주가 아닙니다. 실력만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깊은 무력감의 표현인 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상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할 때, 내가 공들여 준비한 전략들이 차례로 무력화될 때 느끼는 감정은 분노라기보다는 허무함에 가깝죠. 중국 팬들이 쏟아내는 거친 표현들 역시 이러한 허무함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짚고 넘어갈 점은 이것이 중국 전체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속성상 언제나 자극적인 목소리가 더 빨리 확산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신호입니다.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더 이상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게임의 법칙 자체를 뒤바꾼 게임 체인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이 감정의 배경을 비웃는 대신 어째서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랭킹 2위, 왕지이는 어째서일까요? 1위와 2위의 격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고 토로했을까요? 왕지이의 고백입니다. 랭킹 1위와 2위의 차이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았다. 왕지이는 세계 랭킹 2위의 선수입니다. 다시 말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배드민턴을 잘하는 실력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기 후 그녀가 남긴 소회는 놀라울 만큼 솔직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장 근접해 있다고 말하지만 코트 위에서 체감한 거리는 까마득했습니다. 이 고백이 왜 깊은 울림을 주는지 아십니까? 랭킹은 누적된 결과의 총합이지만 실제 경기의 체감은 그 순간의 상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단 한 칸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실제 코트 위에서는 그 한 칸이 거대한 절벽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법입니다. 왕지이는 일주일 전에 패배를 철저히 복귀하며 경기를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 분석, 전술 수정,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모두 가다듬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갈 때 선수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에 휩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하는 자책감,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면 다음에는 무엇으로 맞서야 하는가라는 막막함. 바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왕지이의 이 고백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선수는 이토록 상세한 복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지이는 본인이 시도했던 전략과 그것이 좌절된 지점,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너졌던 순간까지 아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솔직한 인정인 동시에 어떻게든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선전포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1등과 그 자리를 쫓는 2등 중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때로는 2등의 자리가 더 가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등은 수성의 싸움을 하지만 2등은 매 순간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가 압도적인 자신감을 가진 1등일 경우 도전자인 2등은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더 큰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지이가 언급한 거리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기술의 격차라기보다는 확신의 격차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왕지이의 최대 무기인 높은 타점에서 내리꽂는 강력한 스매시가 왜 안세영을 상대로는 빛을 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술적인 함정과 같습니다. 나는 너의 비행을 멈추는 법을 안다. 이제 관점을 달리하여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째서 왕지이는 자신의 최고 강점인 고공 스매시를 효과적으로 구사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안세영의 수비력을 그 이유로 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일 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세영의 진정한 무서움은 뛰어난 수비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데 있습니다. 왕지이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지점에서 셔틀콕을 잡고 수직으로 내리꽂는 스트로크. 일단 그녀의 리듬이 시작되면 상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강력한 공격입니다. 그러나 안세영은 바로 그 리듬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셔틀콕이 날아가는 궤도를 유심히 보십시오. 결코 높게 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낮고 평평하며 의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곳으로 향합니다. 이 스트로크의 목표는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왕지이를 공격도 수비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서 준비하기에는 공이 짧고 전진해서 공격하기에는 궤적이 낮습니다. 이런 순간에 선수는 공격 자세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공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간의 감옥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안세영은 상대를 힘으로 압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반경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갑니다. 코트가 점점 좁아지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 선수는 본능적으로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게 되고 안세영은 바로 그 실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완벽하게 받아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질, 즐겨 사용하는 플레이 방식, 그리고 궁지에 몰렸을 때 드러나는 버릇까지 완벽히 꿰뚫고 있어야만 구사할 수 있는 설계인 셈이죠. 안세영의 배드민턴은 반응하는 경기가 아닌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경기입니다. 상대의 스트로크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셔틀콕을 치기도 전에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왕지이는 갈수록 초조해졌고 바로 그 초조함이야말로 안세영이 의도했던 반응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만일 왕지이가 아닌 천휘페이가 나섰더라면 과연 승패는 바뀌었을까요? 0대3의 완벽한 패배가 연이어졌습니다. 어째서 선수 교체 카드는 해답이 되지 못했을까요? 중국은 이 물음을 오랫동안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선수를 내보내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천휘페이와 왕지이, 둘은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 저마다의 장점도 뚜렷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승부의 양상은 언제나 비슷하게 귀결되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문제의 본질이 선수가 아닌 경기 운영의 구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특정 상대를 가려서 강점을 보이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녀의 경기 방식은 상대에 맞춘다기보다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누가 됐든 상대 선수가 가진 강점을 차례차례 지워나가는 전략인 것이죠. 천휘페이의 노련미는 랠리가 길어질수록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안세영은 그렇게 긴 랠리 속에서도 먼저 체력이 바닥나지 않습니다. 왕지이의 공격력은 빠른 템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경기 초반부터 그 템포를 살릴 기회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선수를 내보내느냐는 더는 문제의 핵심이 아닌 셈입니다. 어떤 카드를 꺼내들든 경기는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는 선수 한 명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한계로 봐야 합니다. 오랜 세월 중국 배드민턴은 공격을 앞세워 세계 정상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그 공격을 막아내는 수준을 넘어 아예 공격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게 만드는 차원이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수들의 얼굴에는 분노에 앞서 당혹감이 먼저 서리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0대3 완패가 남긴 가장 지독한 후유증입니다. 점수차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다음 수를 어떻게 두어야 할지 막막해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어째서 안세영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침착해지고 상대는 바로 그 지점에서 허물어지는 걸까요?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정신력의 차이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지배하는 자와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어째서 2세트 초반 3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반대로 안세영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격차는 기술이나 체력의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술의 밝은 분들이라면
이미 직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정신력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왕즈이는 2세트 초반 경기 속도를 높여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실제로 3대 0으로 앞서 나가던 그 순간만 본다면 그녀의 전술은 효과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안세영의 얼굴을 보십시오. 전혀 조급한 기색이 없습니다. 고개를 떨구지도 라켓을 꽉 쥐지도 않습니다. 그녀에게 그 상황은 위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경기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담담히 인지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왕즈이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공격이 완벽했다고 믿는 순간 그 공이 안세영의 라켓에 걸려 되돌아올 때 선수의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것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순간 이미 승기는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기 도중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질문들은 대부분 왜 안 될까와 같은 부정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왜 통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선수의 싸움 대상은 코트 건너편의 상대가 아닌 자기 내면이 됩니다. 안세영은 바로 이 심리적 기제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제풀에 무너지도록 유도합니다. 랠리를 길게 이어가며 철벽 같은 수비를 펼치는 동안에도 그녀의 평정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침착함이야말로 상대에게는 가장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어째서 저 선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라는 의문이 상대의 정신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슷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이유입니다. 중국 선수가 점수에서 앞서고 있어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까닭인 것이죠. 반면 안세영이 실점하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 이것은 단순히 정신력이 강하다는 차원을 넘어 멘탈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오직 훈련만으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수많은 패배의 경험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본 선수만이 체득할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력의 격차가 중국 배드민턴계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대륙을 휩쓴 전례 없는 충격, 부상만이 안세영의 유일한 적이라는 말에 담긴 진짜 속내. 중국 현지의 여론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격앙된 반응이 줄을 이룹니다. 이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어째서 이토록 실력차가 벌어진 것인가? 와 같은 분노입니다. 하지만 그 격한 분노의 이면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감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념입니다. 중국 팬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안세영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선수가 아닌 부상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저주 섞인 악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상대를 향한 최고의 찬사이자 극단적인 형태의 인정입니다. 팬들이 상대 선수를 비난하는 것은 아직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길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줬으면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분노를 넘어선 공포의 표현입니다. 14억 인구가 배드민턴을 국가적 자존심으로 여기며 살아온 나라에서 말입니다. 중국 전체가 선수 한 명에게 압도당하며 집단적인 무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분노가 안세영이라는 한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래된 판도가 뒤집힐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과 같습니다. 오랜 세월 중국 배드민턴은 세계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표준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넘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느껴지면 인간은 분노에 앞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여론은 날카로워지는 한편 기이할 만큼 침묵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안세영 포비아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시합에서 패배하는 것을 넘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함. 저희 채널을 통해 저는 비슷한 경우를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선수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가질 법한 모든 의문을 소멸시킵니다. 지금 중국이 느끼는 감정은 패배감에서 오는 분노가 아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텅 빈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부분에서는 이 현상을 보다 거시적인 역사의 흐름 안에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왕즈이는 불운한 2인자로 기록될 운명일까요? 또한 안세영의 시대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음 장에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라이벌 아사다 마오가 마주해야 했던 김연아라는 거대한 장벽. 이 대목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자연스레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도 언제나 단 한 명의 이름 아래 머물러야 했던 선수 아사다 마오.
그리고 현재 왕제이를 지켜보는 이들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량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가혹한 운명일까요? 왕제이는 실력이 부족한 선수가 결코 아닙니다. 세계 랭킹 2위이며 치열한 중국 내부 경쟁을 이겨내고 결승 무대에 선 인물입니다. 하지만 안세영과 마주할 때면 그녀는 언제나 패배의 이유를 해명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무엇이 패인이었는지, 어떤 지점에서 가로막혔는지,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왕지이의 자세가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어떠한 변명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판정이나 컨디션 탓을 하는 대신 오로지 자신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국 팬들마저 그녀를 존경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지이의 이러한 소회를 여러분은 겸허함의 표현으로 보십니까? 혹은 패배를 받아들이기 위한 자기 위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거대한 벽의 존재를 인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벽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조차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아사다 마오가 선수 생활 내내 김연아를 언급했듯이 왕지이 또한 안세영을 거론하며 자신의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위대한 1인자의 존재는 항상 위대한 2인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왕지이가 없었다면 안세영의 시대가 이토록 뚜렷하게 각인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비극일지 모르나 이들의 관계야말로 스포츠가 지닌 가장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안세영의 시대는 이제 막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체감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승전 패배라는 결과 자체일까요? 아니면 0대2, 0대3과 같은 점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을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은 안세영이 아직도 성장 중인 선수라는 점입니다. 안세영은 매 시합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게임의 흐름을 파악하며 자신의 감정까지 다스립니다. 이는 어린 선수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역량입니다. 안세영은 그저 강력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경쟁자를 연구하고 그들의 수를 봉쇄하며 결국에는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탄식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안세영이 이 모든 것을 아주 침착하게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쭐대거나 부풀리지 않으며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음 시합을 대비합니다. 저희 채널을 이끌어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황금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입니다. 안세영의 시대라는 거대한 책의 서론을 이제 막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과연 안세영을 뛰어넘을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혹은 이 거대한 대륙의 탄식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운명일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시대를 증언하는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셨습니다.